아이들에게 해줘야 할 10가지 이야기다. 너희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든지 너희가 아이들을 낳아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잘 참고하기 바란다. 11번째 이야기, 방향. 향기지, 향기. 향나무로 만든 사자와 여우는 그 향이 다르지 않다. 그 모양은 다르지만, 모양은, 사자와 여우는 모양은 다르지만, 향나무로 만들었을 때 그 향은 다르지 않지. 그렇듯이 행복은 향이다. 사자도 행복하고 여우도 행복한 거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할, 교육할 때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할 것은 무엇을 하든 사자든 여우이든 자기가 무엇을 어떤 직업을 가지든 조그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된다. 32번째 이야기 습독. 습독은 책을 깊이 읽는 거지. 올바른 독서는 그의 책이 아니라 그의 행복을 읽는 것이다. 자, 단순히 책의 내용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는 진리를 발견해야 돼. 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독서는 그냥 읽는 독서랑은 좀 다르다. 좀 천천히 읽어야 돼. 습독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할 것은 아이들이 커서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할 것은 책 속에 숨어 있는 진리를 발견하는 통찰의 힘이야. 통찰의 힘을 어떻게 키워줄지 아이들한테 교육해야 한다. 책을 읽을 때 스토리를 읽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가치, 어떤 진리들, 어떤 철학들이 숨어 있는지를 묻고 답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지. 33번째, 제3의 탄생. 제3의 탄생을 위해 나아가라. 그대, 거칠고 엄한 바람 부는 곳으로. 내가 있어야 행복하든 말든 될 것 아닌가. 자, 제3의 탄생. 제1의 탄생은 육체의 탄생이다. 부모, 엄마, 아빠, 엄마의 몸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지. 제2의 탄생은 정신의 탄생이야. 루소가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지. 보통 사춘기라고도 한다. 정확한 사춘기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제2의 탄생은 부모로부터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신만의 정신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시기야. 제3의 탄생은 그 정신의 탄생, 제2의 탄생을 넘어서 자신의 철학, 자신의 가치를 만드는 거야. 세상을 이끄는 철학, 세상을 이끄는 가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와 철학을 만드는 거지.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할 것은 자기 가치와 철학을 만드는 제3의 탄생 연습. 뭐 독서도 많이 해야 되고 사유도 많이 해야 되겠지. 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줘야 한다. 네 번째, 확고함. 억새는 느슨하게 잡으면 손을 베인다. 살짝 잡으면 손을 베기가 쉬워. 그래서 확실히는 행복의 조건, 적당히는 불행의 조건이다.
적당히 해서는 안 돼, 세상은.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할 것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실험의 의지. 도저히 행복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 음,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준비해야 할지 확고함을, 확고한 삶을 만들어 가도록 행복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뭐 준비를 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확실함의 의지를 키워줘야 한다. 대충 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엄격하게 혼을 내서 확실함의 의지를 키워줘야 한다. 그리고 보상도 해줘야 되겠지. 35번째, 겸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우월감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자신은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면 된다.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모르는데 한 고등학생만 돼도 우월감이 생기는 거야. 자신에 대한 우월감. 어른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아직 어려서 그래. 자신이 어른이 돼서도 내가 한 20살이 넘어서 대학생이 되고 대학을 졸업을 해도 자기 자신이 우월해 보인다면 아직도 어린 거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할 것은 탁월함. 내가 뭔가 공부를 잘해. 전교 1등이야. 그건 능력일 뿐이지 자신의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전교 1등 하는 건 뭐 기억력이 좋든지 간에 성실성을 부모 유전자로 타고났다든지 뭐 어떤 자기가 가진 능력일 뿐이지 전교 1등 하는 아이의 인간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야. 그거 탁월함이 전교 1등 한다고 자기가 자신의 인간적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한다면 좀 혼내줘야 된다. 그래서 탁월함은 능력이지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들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돼. 너희들이 어른이 되면 자기 형상화, 아름다움을 찾아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잃어버려. 음, 뭐 성형도 하고, 모두 하고, 명품도 입고 다니고, 명품 백도 사고, 이런 것들이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잃어버릴 때 승구한 자는 그들이지. 그들을 승구한 자는 자신 속 흙과 바람으로 아름다움을 형상화한다. 명품 필요 없어. 자신 속 자기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한다. 명품이 아름답겠어? 자신의 배려심, 정직함, 친절함이 아름답겠어? 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할 것은 아이들 존재 속 숨어 있는 아주 깊이 숨어 있는 잘 찾지 못하는 그들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그런 태도, 그런 노력을 알려줘야 된다. 자기, 자기 존재 속에 숨어 있는 그 엄청난 아름다움들이 그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 기회를 줘야 한다. 독서 연습, 독서도 연습을 해야 하다. 많은 사람이 추천하는 책은 이제 그만 읽는 것이 좋다. 단, 3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은 정독하는 것이 좋다.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 한 3년만 지나면, 30년이 아니라 3년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 그 가치가 별로 이렇게 없는 거야. 3년의 가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한 세대지, 3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도 사람들이 열심히 읽는 책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야. 정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책의 가치는
행복을 주는 기간. 여기서는 한 세대 30년의 기간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할 것은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음, 그래서 저희가 어른이 되면, 부모가 되면, 선생님이 되면 자신이 읽었던 책, 자신의 삶을 지있게 바꿔주었던 책들, 이런 것들을 잘 메모해 두었다가 아이들한테 추천하고 아이들이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잘 이끌어줘야 한다. 동화. 음, 비슷하게 되는 거지, 비슷하게. 잘 어울리고 조화롭게 되는 거야. 운율, 정서, 호흡과 자연스럽게 동화되지 않는 고상한 단어의 조합이 시로 승급하면. 고상한 단어들만 써서 시를 쓴다는 것은 운율, 정서, 호흡과 자연스럽게 동화되지 않는 그런 시는 그야말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시가 아니야, 그거는. 시인 척만 하는 거지. 자, 삶도 행복도 마찬가지. 우리 삶도, 우리 행복도 우리 삶 속 운율과 정서와 호흡과 자연스럽게 동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할 것은 자기 존재와 삶의 자연스러운 조화. 내 존재와 삶이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 삶은 뭐 다르게 살아서 내 삶과 존재가 잘 조화롭지 않아. 정말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돼. 좋아서 그렇게 살 수 있을 리가 없지. 물론 살다 보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어떻게 내가 조화롭게 내 삶과 자기 존재를 잘 엮어 나갈지 그런 능력들을 알려줘야 돼. 그건 어른들이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껴서 약간 무력해질 때 그들을 달래줘야 한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이끌어줘야 돼. 자기 존재와 삶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용기. 지금 혹시 푸주간 푸주간합 개신세는 아닌가? 고기와 뼈 조각은 먹고 싶지만 주인의 매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으니 침만 흘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두려움에 참고 있는 것은 행복의 최악이야. 우린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할 것은 결코 용기를 잃지 않는 담대함. 이럴 때 잃더라도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겁쟁이가 돼서는 안 돼. 자, 어차피 뭐 50년 후에 죽으나 지금 죽으나 다를 게 뭐가 있다. 다를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용기를 잃지 않는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 무서워서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해봐야 50년밖에 더 살겠어. 50년 더 살려고 비겁해지진 말아야 한다. 자, 어떻게 용기를 줄 수 있을지. 방법은 예를 들면 분노하는 방법도 있겠고 우리는 분노하면 겁쟁이가 될 수가 없어. 물불 가리지 않고 분노 속에서 행동하지. 근데 분노만 가지고서는 일이 해결되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분노하되 냉철해야 한다. 그치? 분노하되 냉철한 분노. 냉철함은 논리적, 이성적 행동을 해야 되고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고 세 번째는 법률과 규범을 어느 정도 지켜야 한다. 분노한다고 법률과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인 거야.
어떻게 법률과 규범을 지켜가면서 사람들과 연대해서 논리적,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낼지 그런 용기를 잃지 않는 담대함을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한다. 그건 어른들의 책임이야. 열 번째, 청빈. 너희들이 어른이 되면 아이들한테 꼭 해줘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다. 단정하게 입고, 소박하게 먹고, 편안히 쉴 작은 공간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청빈한 삶이지. 물론 뭐 부자가 되면 좋지. 돈도 많고 하면 좋지만 사람은 살다 보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운이 나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자신이 여유 있게 삶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이 가족들이 다 뭐 가난하고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면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는 없지. 그렇지? 그런 경우 이 청빈한 삶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른이 되면 아이들에게 청빈한 삶의 멋스러움을 교육해야 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난할 수도 있어. 하지만 청빈한 삶의 멋스러움을 잊어서는 안 돼. 가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지금 얘기한 청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빈천이야. 빈천은 가난하고 천한 삶이다. 가난해져 가지고 뭐 행동도 멋대로 하고 마음대로 입고 다니고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도 거칠어지고 그렇게 사는 게 빈천, 가난하고 천한 삶이야. 근데 성빈은 가난하지만 맑은 삶이다. 맑은. 자기가 가난 속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멋을 부려가면서 사는 것이지. 그래, 너희들이 어른이 되면 아이들한테 꼭 청빈한 삶을 가르쳐 줘야 한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이야기다. 아이들에게 해줘야 할 10가지 이야기. 아이들한테 즐겁고 설레는 삶을 들려줘야 되잖아. 지금 너희들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어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즐겁고 설레는 아이의 학창 시절을 보내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즐겁고 설레는 삶을 들려주기 위해서 애들이 어른이 되면 꼭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